여러분, 2020년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정부의 무료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말이죠. 단순히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림없죠, 이제는. 당장 글로벌 대기업들이나 요구할 법한 아주 까다로운 ISO 국제 인증 획득 계획을 들이밀어야 하거든요. 사실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같은 좀 따뜻한 단어로 포장되었던 ESG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하는 아주 냉혹한 생존 커트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ESG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월스트리트에서만 쓰는 유행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기업 홍보팀에서 다루는 보도자료용 키워드,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네네. 당장 다음 달 대기업 하청 계약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수출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자 납품의 전제 조건이 된 겁니다. 실전 생존 지침서라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변화가 지역경제 최전선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집중 분석 임무는 바로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발표한 문서죠.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이 최종본을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엄청 깁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뜯어보면요. 글로벌 트렌드였던 이 ESG가 어떻게 지역 공장들의 생산 라인과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는 살아남을 기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하면서 솎아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문서를 파헤쳐 볼까요? 네, 이 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지원 규모입니다. 전체 광주광역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기업은 단 15개사 내외입니다. 와, 15개요? 굉장히 좁은 문이네요. 광주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15개의 자리를 그냥 선착순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현재 체급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 놓았어요. 맞춤형 트레이닝의 시작이군요. 그 일반 과정이랑 심화 과정, 이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일반 과정부터 보면 총 12개 회사를 뽑습니다. 이제 막 ESG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닥뜨린 이른바 진입 단계의 기업들이 타겟이에요. 진입 단계요? 네, 내용을 보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ESG가 왜 중요한지 인식교육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사내 데이터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사내 데이터 체계 구축,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 문구에 정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청에서는 너희 공장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냐, 폐기물 재활용률은 몇 %냐,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측정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전년도 대비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나, 그 정도만 알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반 과정은 단순히 환경을 사랑합시다, 직원들에게 잘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실제로 우리 공장의 탄소 배출량 표나 직원들의 산업재해율 같은 수치들을 엑셀표든 어떤 시스템이든 증명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헬스장 등록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헬스장이요? 네, 일반 과정이 헬스장에 처음 가서 그 인바디 재보고 호흡법이나 기구 사용법 익히는 기초 PT 단계인 거잖아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ESG는 이제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12개 기업에게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그 뼈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반 과정이 있다면 나머지 3개 회사를 뽑는 심화 과정은 어떤 건가요? 심화 과정은 완전히 다른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아무나 원서를 낼 수도 없어요. 아무나 못 낸다고요? 네, 전년도인 2025년에 이미 이 지원 사업을 거쳐간 12에서 14기 명품 강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와, 이미 한 번 걸러진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거네요. 맞아요. 이들에게는 아예 ISO 인증심사 대행을 지원합니다. 9001, 14001, 45001, 37001, 37300일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요.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정해서 아예 인증서를 받아내는 데까지 끌고 가는 심도 있는 맞춤형 경영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거죠. 헬스장 비유를 계속하자면 이 심화 과정은 이미 근육이 좀 붙은 사람이 아예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전문 코치의 집중 관리를 받는 거랑 똑같네요. 맞네요. 대회 출전해서 메달 따는 게 바로 저 ISO 인증서를 받아내는 거고요. 네,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ESG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부나 지자체도 이미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요. 왜 굳이 이렇게 두 단계로 철저히 나눠 놓은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15개 기업 전부에게 ISO 인증을 따게 해주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벼락치기라도 해서요. 그게 과거에는 그런 식의 벼락치기가 통했던 시절도 있었죠. 서류만 예쁘게 꾸미면 되는. 맞아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릅니다. 이 심화 과정의 리스트를 다시 보면요. ISO 14001은 환경,
45001은 안전보건 분야의 아주 구체적인 국제 표준이거든요. 네. 이걸 따르려면 단순히 서류 조작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장의 설비 배치가 안전한지, 오염물질 여과 시스템이 365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유, 장난이 아니네요. 네, 기초 데이터도 없는 기업에게 당장 ISO 인증받으라고 밀어붙이면 결국 겉핥기식의 그린워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출 및 납품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런 치밀한 설계를 한 겁니다. 아하,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진짜 무기를 벼려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컨설팅에다가 1년 동안 기초 데이터 다 잡아주고 다음 해에는 수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국제 인증 심사까지 다 도와준다면요. 도대체 이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내는 걸까요? 그 부분에서 이 공고문이 중소기업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요. 명시된 내용을 보면 지원금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기업 부담금 없음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잠시만요. 기업 부담금이 없다고요? 네, 100% 무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게다가 지원금을 기업한테 현금으로 쏘는 게 아니라 광주 테크노파크가 컨설팅 업체한테 다이렉트로 결제해버리는 방식인가 봐요. 네, 맞아요. 기업 입장에선 복잡한 정산 서류 만들 필요도 없고 지원금이 유용될 리스크도 원천 차단하는 아주 깔끔한 구조죠.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데요.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파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 무료라는 점이 아니라 이 혜택을 전달하는 방식, 즉 매칭 시스템에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공고문에 적힌 매칭 절차를 읽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관공서에서 자, A 기업은 B 컨설턴트랑 일하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짝을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무작위 배정이죠, 보통은. 그런데 이 사업은 달라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광주 테크노파크가 전문가 풀, 즉 수행기관들을 먼저 선정해 놓습니다. 네네. 미나 전문성, 차별화 전략 같은 화려한 소개 자료를 지원 기업들에게 쫙 뿌려요. 맞아요. 그럼 그걸 본 지원 기업 대표가 스스로 자료를 검토하고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매칭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비즈니스 데이팅 앱 아닌가요? 하하, 비즈니스 데이팅 앱이야.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기업이 슈퍼갑이 되어서 이 사람은 우리 산업 경험이 없네. 패스. 오, 이 기관은 최근에 우리 경쟁사 컨설팅을 성공했어. 여기로 매칭.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이 매칭 시스템이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왜 그동안 수많은 공공 컨설팅 사업들이 실패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직접 선택권을 줌으로써 컨설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아, 강제 배정이 아니라 직접 고르니까요. 네, 컨설팅 기관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 기업의 산업군에 맞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로 경쟁하게 유도하는 아주 스마트한 구조입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산업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내 손으로 직접 고를 수 있는데 심지어 비용은 100% 무료입니다.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시죠? 당연히 다들 눈독을 들이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아무나 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겠죠. 네, 거기로 들어가는 문턱이 아주 살벌할 정도로 높습니다. 맞아요. 이제 서류 준비와 선정 평가 방법, 이 현실적인 장벽에 대해 파헤쳐 볼 텐데요. 마감 시간부터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네, 2026년 4월 30일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이메일 접수하고 원본 서류는 방문이나 우편 제출 필수인데 시간 엄수가 엄청 중요하죠. 4시 1분에 도착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 사업에서 시간 엄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얄짤없습니다. 근데 그 서류 목록을 보니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최근 3개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무제표 증명원을 내야 되고요. 네네.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같은 것까지 총 13가지나 되는 서류를 들이밀어야 해요. 준비하는 것도 일이겠어요. 이게 3년치 재무제표를 요구한다는 건요. 이 회사가 꾸준히 사람을 고용하며 재무적으로 버텨온 기업인지 그 민낯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을 보고 정말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목적 및 필요성이 40점이고요.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이 20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ESG가 절실하고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 거다 어필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나머지 40점이 무려 사업 추진 역량입니다. 그 역량 점수요? 네, 기업이 현재 ESG를 감당할 수 있는 경영 수준과 역량이 되는지를 본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지원 사업이라는 건 보통 좀 부족하고 힘든 기업, 도움이 절실한 곳을 도와주려고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너희 회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역량이 뛰어난지 증명해봐 하면서 40점이나 배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역량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역량이 부족하면 점수를 깎아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좀 관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역량 있는 기업만 밀어주는 불공평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사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집행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 투자 사업이거든요. 구제가 아니라 투자요? 네, 공고문 두 쪽에 있는 지원 제외 7대 불가 항목을 보시면 정부의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7대 불가 항목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그리고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아예 서류 심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와, 빚더미 앉은 기업은 원천 차단이네요. 네, 심지어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부정수급 같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전적이 있어도 즉시 아웃입니다. 회사 돈 횡령한 것은 당연히 안 되겠고 세금 밀리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은 ESG에 이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군요. 너무 냉혹한 거 아닌가요?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서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공장에 최고의 컨설턴트가 가서 탄소 배출 저감 장치 다셔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 실행할 돈이 없으니까요. 네, 실행할 자본도 여력도 없는 거죠. 또한 ESG의 G가 바로 지배구조를 뜻하잖아요. 거버넌스죠. 네, 대표나 임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환경보호를 외쳐도 글로벌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습니다. 기초 체력이 증명되지 않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40점이라는 높은 역량 점수와 이 깐깐한 배제 조건들은 명확한 메시지였네요. 맞습니다. 도입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컨설팅을 해줬을 때 그걸 소화하고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높은 기업에만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 지도를 줘도 그걸 들고 찔 차력이 없는 병사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대신 물을 부으면 싹을 틔울 수 있는 확실한 밭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확실하게 글로벌 공급망의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정의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이군요. 네.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는 영세하니까 ESG 기준을 좀 봐주세요. 이런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아, 안 통하겠죠, 당연히. 지자체는 그 잔혹한 글로벌 시장의 룰을 미리 지역 기업들에게 적용해서 강제로 맷집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는 광주광역시의 2026년 공고문이라는 하나의 문건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변화의 단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추상적이고 거창하게만 들렸던 이 ESG가 어떻게 1만 트랙과 심허 트랙이라는 단계적 맞춤형 훈련으로 쪼개져서 실질적으로 다가왔는지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직접 컨설턴트를 고르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무료 매칭 시스템. 또 세금 체납이나 자본 잠식 같은 약점이 있는 기업은 가차없이 걸러내는 철저한 역량 검증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비록 특정 지역의 공고문이지만 지금 2026년 현재 지역 경제 생태계가 전 세계 비즈니스 룰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저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당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속한 산업군이나 직장에서도 조만간 원청 업체나 투자자들이 당신네 회사의 실전 ESG 역량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자신 있게 내놓을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자신의 상황에 꼭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이 15개 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한 같은 지역의 수많은 경쟁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뼈 아픈 질문이네요. 불과 몇 년 뒤에 이 무료 ESG 컨설팅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대기업 납품이나 정부 계약을 따내는 기업과 조용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계선이 되지는 않을까요? 확실한 경계선이 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게 될지, 열차에 올라탔는지 아니면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